안녕하세요. 혼이들 파파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한 주 무탈하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액션 캠을 하나 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좀 어떻는가 테스트도 할 겸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DJI에서 놓은 액션 5 프로를 구입했는데 무선 마이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 유선 마이크를 한번 꽂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이 소리가 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타 이리 와봐. 자, 민타는 이렇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 농막을 짓고 민터 집을 저 마당 안쪽에가 이렇게 제가 울타리도 만들고 이렇게 두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의 어떤 습성이나 이런 거를 제가 좀 간과했는지 만들어 두봤자 항상 이렇게 입구 앞에 이 데크에 좀 앉아가지고 밖을 쳐다보고 이쪽이 이제 자기의 거주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집은 이용 안 해가지고 울타리를 없애고 그리고 집을 이렇게 앞쪽으로 지금 이렇게 천막으로 해가지고 방풍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디가 좋은 것인가, 위치가 어디가 좋을까, 이거를 개를 그냥 마당에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개가 이렇게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아마 그곳이 아마 개의 어떤 집으로서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액션 5 프로를 구입하고 오늘 주제를 좀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직영 건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 건축이라는 것은 시공회사가 어떤 작업자들을 직접 수배하고 직접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고용하는 것을 직영 건축이라고 합니다. 일반 전원주택에서 직영공사라는 것은 건축주가 이렇게 작업자들을 수배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그 일에 관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게 직영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직영공사를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적극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간접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보다는 어떤 적절한 작업자를 찾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시공회사 같은 경우라 그러면 형틀이나 철근이나 설비나 전기나 이런 모든 게 해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계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견적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작업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음 현장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팀을 이렇게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자들을 다 이렇게 수배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일반 건축주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게 그런 어떤 작업자들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카페를 보니까 작업자들을 인력 사무실에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인력 사무실에 있는 그런 일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소위 노가다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접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또 수박 겉핥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한 분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특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도 토목공사 기초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력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하던데요.
인력 사무실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쪽에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지 마시고, 그래서 첫 번째가 작업자들의 그런 수배 구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이제 건축주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그런 작업자들한테 물어서 한다는 것도,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좋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면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에 관해서 의욕이 넘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방법의 선택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재비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거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업자들이 구매하는 것도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직영 건축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건축비가 절약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걸 토탈해 가지고 어쨌든 거나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고 나서 마지막 이제 내장 마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뭐 도배라든지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 뻔한 건데, 또는 이제 그 안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싱크대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주방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건축주가 또 전적으로 이렇게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주방 싱크대 같은 경우도 아일랜드 식탁이 그 위치에 좋을 것인가,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고, 하물며 이제 그 타일 선택 같은 경우도 아주 힘들어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직영 건축이 일부라도 돈을 좀 절약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공사가 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나 끝나고 나서 아마 후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계속 찝찝하죠, 그죠? 내가 두 번째 집을 좀 진다 그러면 첫 번째 집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더 야무지게 그리고 꼼꼼하게 이렇게 질 수 있었는데 하면서 사는 동안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건축을 하시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정 관리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그 사람, 뭐 주변의 멘토라고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힘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건축은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돈을 좀 일부 아낀다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적절한 돈을 지불하고 올바른 시공업자를 이렇게 선택하는데 그 정열을 쏟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건축 공부가 1년, 2년, 3년 된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전적으로 이렇게 집에 적용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공사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선택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아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상시 생각을 조금 이제 충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뭐 저한테 댓글이나 또는 문자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한두 번 이렇게 상담한다 그래가지고 비용을 받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놈의 옆에서 계속 이렇게 좀 집중돼 가지고 영상은 이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트 저 카메라 한번 자, 인사 한번 하고 자, 자, 인사 한번 해. 이쪽 인사 한번 하고 자,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 자,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